안녕하세요. 동물과 사람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세상의 모든 동물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코너 세모동입니다. 오늘도 펫즈라 슈지킴이 저 김누리가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소식, 또 다양한 정보들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한 보호자가 옷장문을 열려고 합니다. 옷장 속 정체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사는 골든 리트리버 본치인데요. 자신의 보호자와 노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는 해맑은 반려견. 그런데 본치와 옷장과는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본치가 옷장에서 나오는 깍꿍놀이를 매우 좋아한다는 것. 이 깍꿍놀이로 말할 것 같으면 아기들에게 해줬을 때 까르르 하고 웃으면서 정말 좋아하는 놀이잖아요. 저도 아기들한테 많이 써먹어 봤는데요. 이게 아기들 웃기기에는 최고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반려견에게도 이 깍꿍놀이가 통한다고요? 본치는 대부분의 반려견들이 좋아한다는 공놀이보다 이 깍꿍놀이를 훨씬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본치의 깍꿍놀이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옷장이 열려있자 망설임 없이 들어가는 본치. 보호자는 옷장 문을 잠시 닫았다가 다시 열어보는데 그러자 본치는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방방 뛰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반려견과 즐거운 놀이를 찾을 수 있었냐고요? 보호자는 평소 본치와 즐겁게 놀이를 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곤 했다는데요. 처음엔 숨바꼭질로 시작해서 가장 좋아하게 된 깍꿍놀이까지 발전한 셈이죠. 보호자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이렇게 반려견 본치에게 즐거움을 주는 걸 보니 저도 참 흐뭇하네요. 여기서 잠깐! 김누리의 별별 스토리! 반려견과 보내는 시간은 비교적 짧기 때문에 보호자들은 항상 소중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죠. 건강은 물론 정서적 안정까지 도와주는 놀이로 반려견과의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요. 깍꿍놀이와 비슷한 숨바꼭질도 좋은 놀이 중 하나라고 합니다. 반려견이 숨어있는 주인을 찾도록 유도하는 놀이인데 후각과 청각을 활용해 공간을 탐색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숨바꼭질. 두뇌 활동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아이들과 많이 하는 깍꿍놀이는 반려견에게도 유익한 놀이인데요.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 예측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와의 유대감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순하고 쉬운 장난이라고만 여겼는데 오호라, 놀이에도 다 의미가 담겨 있네요. 무엇보다 놀이도 반려견의 성격과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우리 반려견이 좋아하는 놀이를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땐 본치에게 깍꿍놀이는 제대로 취향 저격이네요. 본치야, 나랑도 깍꿍놀이 한번 해줄 수 있을까? 까꿍! 여러분은 일상을 보내며 누군가에게 작은 배려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주 엄청난 일까진 아니지만 멀리서 달려오는 사람이 편히 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열림 버튼을 누르고 기다려줬다든가 양손에 짐을 잔뜩 든 사람을 위해 문을 대신 열어준다든가 하는 행동 말이죠. 이 모든 행동은 사소하지만 그야말로 마음속 작은 배려에서 나오는 좋은 습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동물은 어떨까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반복된 훈련을 거치지 않는다면 결코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사소하지만 이 작은 배려를 하는 반려견을 본다면 정말 감동적일 것 같죠. 바로 이번 영상의 주인공 이야기인데요.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탄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른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보호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두 발로 일어서서 휠체어를 밀어주는 반려견.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혼자 자발적으로 일어서서 휠체어를 밀어주는 반려견의 모습 정말 믿을 수가 없는데요. 게다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저 자세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냥 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모퉁이도 잘 꺾어서 들어가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세상에 이런 일이. 직립보행을 하다니 너 사람 아니니? 아니면 혹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여기서 잠깐 김누리의 별별 스토리. 장애인 보조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흔히 노란 옷을 입은 안내견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알고 보면 시각장애인 보조견뿐만 아니라 소리를 시각적인 행동으로 전달하는 청각장애인 보조견과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을 도와주는 지체장애인 보조견, 정신이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돕는 치료 도우미견도 있다고 해요. 보조견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도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인 만큼 이들을 배려하는 것도 우리의 몫일 텐데요. 최근엔 장애인 보조견을 출입 거부한 식당이 있어서 논란이 되는 등 씁쓸한 이야기도 들려오곤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 등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출입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죠.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열린 마음으로 먼저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보호자를 도와준 천사 반려견에겐 진심을 담아서 칭찬해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이 고양이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미스터 보보인데요. 영리함 때문에 자신의 사료마저도 혼자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천재 아니냐고요? 과연 어떻게 사료를 알아서 먹는지 어디 한번 볼까요? 콘센트에 꽂혀있는 자동 급식기 어댑터를 앞발로 꾹꾹 누르는 보보. 그러자 잠시 후 급식기에서 사료가 와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급식기 앞으로 간 보보는 만족스럽게 식사를 즐기는 모습이죠. 자동 급식기는 평소 반려묘가 과식을 하거나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양의 사료를 섭취할 수 있어서 많이 쓰이는데요. 반려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적정한 양의 규칙적인 식사잖아요. 자동급식기가 그런 점에서 볼 땐 아주 딱이죠. 아니 그런데 보보의 셀프 리필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죠? 이 정도면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원하는 만큼 계속 먹어서 뚱뚱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보보, 그냥 자동은 자동으로만 쓰자. 여기서 잠깐 김누리의 별별 스토리. 그렇다면 보보는 어떻게 사료를 자동으로 나오게 한 걸까요? 영상을 보면 헐거운 코드를 보보가 건드리자 전원이 꺼졌다가 켜지며 급식기가 리셋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덕분에 사료가 다시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우연히 알게 되어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방법을 터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똑똑하네요. 하지만 혹시 모를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 보보가 앞으로는 전자제품을 조작하지 않도록 주의시키는 것도 필요하겠죠.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잘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나저나 보보 너 정말 대단하다. 혹시 공대 출신 아니야? 사랑하는 남녀가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행복한 모습을 남기는 웨딩 촬영 많이들 하시죠? 사진 속 아름다운 커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다 보면 정말 부럽더라고요. 가장 예쁘고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동물이 있다면 어떨까요? 멕시코 리조트에서 한 신혼부부가 웨딩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커플은 곧 불청객을 만나고 마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 아름다운 커플 사이에 끼어든 불청객은 바로 새끼를 등에 업은 어미 원숭이. 이 원숭이는 멕시코에 사는 야생 원숭이로 보이는데요. 신혼부부가 웨딩 사진 찍는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갑자기 끼어든 거라고 합니다. 게다가 유독 신랑에게만 가서 매달리는 원숭이. 어머,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인가요? 신부가 옆에 떡하니 있는데 새끼까지 데리고 신랑에게만 안기다녀. 그런데 이 야생 원숭이 위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친해지고 싶어 하는 모습인데요. 신랑 신부도 그 마음을 느꼈는지 원숭이의 무단 침입에도 새끼를 쓰다듬어 주면서 받아들였다는 후문입니다. 황당하긴 했겠지만 웨딩 사진 촬영에 정말 특별한 추억을 하나 더했네요. 여기서 잠깐 김누리의 별별 스토리. 느닷없이 웨딩 촬영에 끼어든 이 어미와 새끼 원숭이는 멕시코에 사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원숭이의 이 사랑스러운 모습을 앞으로는 쉽게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느 해보다 뜨거웠던 올여름 멕시코에도 폭염이 지속되면서 이상기후에 지친 원숭이들이 나무에서 떨어져 집단 폐사하는 현상이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뜨거운 날씨에 노출되면서 몸에 이상이 생기는 열사병에 걸린 겁니다. 아무리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들도 기온이 40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엔 탈수 같은 증세로 나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현지 주민들은 나무에서 떨어진 원숭이들을 구출하거나 서식지 주변에 물과 음식을 준비하는 등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하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긴 했지만요. 아무 이유도 모른 채 피해를 입은 동물들의 모습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지구가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우리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자원을 아껴 쓰고 재활용하는 등 먼저 작은 실천에서부터 해나가야겠습니다. 원숭이야, 다음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나랑도 한번 사진 찍지 않을래? 동물과 사람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세상의 모든 동물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세모동.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